안녕하십니까. 부동산 마스터 아론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충청남도가 아산만 일대를 반도체, 디스플레이, 수소 경제의 거점으로 만드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는 내용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2022년 7월 1일 취임한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 추진 계획을 1호 결제 사안으로 선정, 서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충남의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됩니다.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 계획은 크게 8개로 구분이 되고 사진의 왼쪽에 있는 것처럼 안산시 대부도에서 충남 보령터널까지 국도를 따라 호주의 골드코스트를 연상케 하는 골드코스트를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때에도 제2서해대교의 조기 착공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메가시티는 행정적 구분은 있지만 생활, 경제 등이 기능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인구 1000만 명 이상의 도시를 말합니다. 2016년 기준으로 전 세계에 47개가 있고 서울특별시의 경우 2022년 1월 기준으로 950만 5,926명으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2022년 7월 12일 충청남도 기획조정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충청남도는 경기도와 상호 협력을 통해 메가시티 건설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아산만 서클형, 평택, 천안, 아산, 당진, 순환철도 신설 등 8개 사업을 선정하여 국가계획에 반영시키고 시도 협력 사업으로 추진하여 법률 개정도 추진합니다. 민관 합동추진단을 발족하여 7월 중 도 관련 부서 간 베이밸리 추진 TF를 구성하여 10월 중에 사업별 세부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민선 8기 도지사 공약사항으로 충남, 천안, 아산, 당진, 서산 등 북부권과 경기도, 평택, 안성, 화성, 오산 등 아산만 일대를 반도체, 디스플레이, 수소 경제 등 대한민국 4차 산업을 선도하는 글로벌 메가시티로 육성한다는 내용입니다. 아산만권 일대는 충남과 경기의 도계 지역이나 인구 330만 명의 인구가 있습니다. 화면은 민선 8기 도지사 공약 중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에 관한 8가지 세부사항입니다. 여기에서 투자자들이 관심있게 보아야 할 것은 아산만 순환철도 신설, 대규모 최첨단 국가산단 조성, 한국판 골드코스트 조성, 수소에너지 융복합산업벨트 조성 등이 되겠습니다. 본 내용은 2022년 5월 충남과 경기도 도지사 후보 협의 과제였으나 이제 임기가 시작됐으니 추후 경기도와 협의하여 협력사항을 추가로 발굴한다는 계획입니다. 첫 번째로 아산만 서클형 순환철도 신설입니다. 충남 북부 지역과 수도권 남부 지역을 연결하여 수도권 첨단기업 이전과 유치, 철도 교통 이동 편의 제공을 위해 순환철도가 추진됩니다. 사업기간은 2026년부터 2035년까지고 사업비는 1조 원이 되지 않는 9,618억 원으로 국비로 70%가 지원됩니다. 길이는 103.7km이지만 신설되는 구간은 합덕역과 신례원역을 연결하는 12km에 불과합니다. 합덕에서 인주, 안중간, 서에서는 2023년 개통 예정에 있습니다. 2023년 사전 타당성 조사를 추진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그동안 여러분들이 당진 합덕역 광장이 왜 합덕읍 방향이 아닌 남쪽 방향으로 나오게 되었는지 의문이 풀리게 될 것입니다. 서해선 당진 합덕역이 당진에 최초로 들어가는 단순한 전철역이 아니라 아산만권의 한 축으로 4개의 역이 환승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래서 정보의 정확성이 중요한 것입니다. 당진 합덕역 인근에 투자하신 분들은 밤잠을 설치는 소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는 천안 성완 종축장 부지의 변신입니다. 정식 명칭은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의 약자로 설립 목적이 가축 개량, 스마트 축산,
초지, 사료 등을 연구하는 연구시설입니다. 천안의 미운 우리에서 백조로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충남은 4차 산업혁명 시대 융복합산업을 이끌 수 있는 전략업종 육성을 위해 2018년 11월 전남 한평으로 이전 확정된 천안 종축장 부지 등을 활용하여 최첨단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합니다. 부지 면적은 약 127만 평이지만 천안 북부 BIT 일반 산업단지 27만 평을 합하면 약 160만 평이 됩니다. 평택 고덕 신도시 120만 평보다 넓은 면적입니다. 총 사업비는 1조 3,340억 원으로 전액 국비가 지원됩니다. 여기서 특이한 것이 기회발전특구로 조성한다고 하여 낯선 용어가 나오게 됩니다. 천안 종축장 이전 부지 등의 첨단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되 정부 정책으로 추진 예정인 기회발전특구 조성 방식을 적용하게 됩니다. 윤석열 정부 인수위원회에서 발표한 새로운 특구인 기회발전특구 ODZ, 기회발전특구는 파격적인 세제 지원,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감면, 취득세 감면, 법인세 감면, 중견, 중소기업 가업승계 세제조건 완화 등의 혜택과 거침없는 규제 특혜로 개인 및 기업들에게 감면받은 세금을 ODZ에 재투자하도록 유인하는 플랫폼입니다. 기재부와 LH에서 2019년 4월 천안 국유지 토지개발 선도사업 사업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2023년 국가산업단지 대상지로 선정되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세 번째는 당진 평택 국장항 관련 내용입니다. 당진시에서는 당진항을 분리하여 육성한다는 계획도 가지고 있는데 해수부에서는 당진항을 제철, 철강산업 위주 민자사업 공업항으로 평택항은 국제여객터미널, 컨테이너 부두, 항만 배후단지 등 고부가가치 산업을 국가재정사업 중심으로 개발하게 됩니다. 사업 기간은 2023년부터 2030년까지이며 사업비는 아직 미정입니다. 해수부는 당진 평택항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을 2023년 5월까지 마무리하고 당진 아산 현안 사업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충남도는 또한 제4차 전국 항만 기본계획 수정 계획에 반영하도록 추진합니다. 이렇게 되면 당진항을 신성장 동력 산업 기반 복합 다기능 항만으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당진 평택항은 육상 194만 8,100평, 수상 2,752만 4,350평 규모입니다. 당진항은 송화, 고대, 서부두에 3신선석이 있으며 2030년까지 이 선석을 송산 민자부두로 추가할 예정입니다. 총 30선석에 33%인 10선석이 국가 소유이며 20선석이 민간 소유입니다. 철광석, 철강 제품, 기타 광석 등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평택항은 모래, 돌핀, 내항, 동부두 등 34선석에 7선석이 추가될 예정이고 국가와 민간 소유가 각각 50%씩입니다. 부두 운영은 국제여객, 자동차, 컨테이너, 유리, 자파 등이고 항만 배후단지로 43만 평이 운영 중이나 2030년까지 123만 1774평으로 추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는 환황해 경제자유구역청 복원입니다. 환황해 경제자유구역청은 2008년 7월 22일 개청하였지만 당진 송악지구 투자자로 나섰던 중국계 업체 당진 테크노폴리스가 발을 빼고 아산 인주지구 평택 포승지구 시행자인 LH가 사업 포기 의사를 밝히면서 쇠퇴일로의 길로 접어들어 결국 2014년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되었습니다. 환황해 경제자유구역은 사업기간 2008년부터 2020년, 개발 면적은 충남지구가 285만 8,600평으로 당진 송악이 182만 1000평, 아산 인주 103만 7,570평이고 사업비는 민자로 2조 6,017억 원으로 송악이 1조 8,993억 원,
인주 7,024억 원입니다. 철강, 자동차 생산 부품, R&D 및 유통 물류시설 등을 유치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에 지구지정 타당성 조사 및 개발계획 수립 등을 연구 용역으로 추진하고 관련 조례를 재개정하여 2024년에는 환황해경제자유구역청을 복원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 안산 대부도에서 보령 해저터널까지 한국판 골드코스도 조성입니다. 여가시간 확대, 포스트 코로나 및 소규모 청정 관광으로의 관광 트렌드 변화로 해양 레저 관광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서해안 국제 해양 레저 관광벨트 구축 등 골드코스트 조성 연구 용역을 2023년에 추진하게 됩니다. 사업 기간은 2022년부터 2030년까지, 사업비는 추정치로 1조 7,892억 원입니다. 연안으로는 서산 가로림만 해양정원, 태안 해양치유센터, 원산도 글로벌 해양 레저 관광도시, 서천 브라운필드, 서천 갯벌, 서해안 마리나 산업 등을 연계해 관광 인프라 구축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됩니다. 추진 방안 중 해양으로는 충남 경기 거점 마리나와 중소규모 마리나, 바다역 조성 및 활용을 통해 해양 레저, 생태, 치유, 크루즈 관광을 융복합하는 해양 네트워크 구축 및 해양 레저 관광 활성화를 추진합니다. 골드코스트는 호주의 퀸즐랜드주의 남부 해안에서 퍼시픽 고속도로를 따라 파라다이스 포인트에서 뉴사우스 웨일스주 경계의 쿨랑카타까지 40km에 걸쳐 있는 도시입니다. 면적은 약 1억 2,532만 평입니다. 여섯 번째, 수소에너지 융복합산업벨트 조성입니다. 당진 성문 국가산업단지가 주목되는 내용입니다. 탄소 중립을 지향하는 글로벌 에너지 대전환 시대를 맞이하여 탄소 중립,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이 필요합니다. 관내 세계 최대 분리수소 생산 플랜트 구축을 진행 중에 있어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게 됩니다. 사업 기간은 2023년에서 2030년까지이며 사업비는 7천억 원이 추정되고 있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2024년까지 사업지역 내 기허가된 민간 연료전지 발전소를 착수하고 그린수소 생산 수준의 부품 개발 지원 플랫폼 구축 사업을 추진합니다. 당진 폐플라스틱 활용 수소 생산 플랜트를 구축합니다. 2026년까지 당진 수도도시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2030년까지 당진 5LNG 기지 기반 분리수소 생산 기지를 구축합니다. 현대제철 발전사 수소 환원제철 및 수소 발전소 구축에 협력한다는 계획입니다. 일곱 번째는 메가시티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용수 확보 문제입니다. 이에 아산만권의 베이밸리 국가산업단지 수소에너지 융복합산업 등의 조성 계획에 따른 용수를 확보하기 위해 한강수계 사용 용수의 충남 서북부권 이용을 추진합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에서 2030년까지입니다. 사업비는 약 1,400억 원으로 전액 국비로 조달합니다. 2023년까지 한강수계 사업용수 이용을 위한 물이용계획을 수립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한강수계 사용용수 이송관로 약 40km를 추진합니다. 국가수도 기본계획에 반영하는 등 행정사항을 이행하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산시 둔포면 일부 평택지원법 적용 문제입니다. 아산시 둔포면 일부는 평택시와 연접되어 미 군사기지로부터 3km 이내에 있어 직간접의 영향권에 있지만 미군 이전 평택지원법에 따른 지원사업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그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 지원사업 국방부 주한미군기지 이전 특별회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미군 이전 평택지원법은 2022년 종료 예정이었으나 4년 연장되어 2026년까지 적용됩니다. 하지만 미군 이전 평택지원법 국방부 특별회계 재원이 2022년 내 소진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재원 1조 1636억 원 중 2021년까지 1조 1468억 원이 투자 완료되었고 168억 원은 2022년도 투자할 계획입니다. 법 개정 시 대상 편입 이외에 추가적인 재원 확보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법률을 신규 재개정하여 국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참고로 평택시는 수도권이지만 평택지원법에 따라 41개 첨단 업종의 대기업 공장 신설과 공장 증설을 허용했습니다.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공장 총 허용량을 별도로 배정하고 공업용지 조성 사업 시 수도권 정비위원회 심의를 배제합니다. 또한 4년제 대학교의 이전 및 기존 대학 증설을 허용하고 외국 교육기관의 설립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국가재정 지원의 특별 지원 및 국가보존금 확대, 특별회계 자금을 마련하여 지역 주민의 편의시설 및 피해 등에 대한 예산 수립이 가능해집니다. 향후 세부 추진 계획입니다. 2022년 7월 중으로 베이빌리 메가시티 건설 세부 사업 추진과 시도 간 협력을 위한 관련 부서 TF를 13명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담당 부서별 공약사항 세부 추진 계획은 2022년 10월까지 수립한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공약 100일 목표로 민간 합동추진단을 발족시키기로 했습니다. 30여 명으로 구성되고 행정부시장과 민간이 공동으로 맡습니다. 마지막으로 충남도와 경기도 간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 협력 방안을 2022년 7월부터 8월까지 협의할 예정입니다. 2022년 하반기에 양 도는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2023년 시도 협력사업 공동연구용역 및 사업화를 추진하고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 기본계획을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본 강좌가 유용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궁금한 점은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